두둔. 드디어 국어 가가 끝나고 국어 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다시피 우리 반은 1단원 안 했지. 우리 반은 1단원 안 했는데 뭐 1단원은 뭐 나중에 천천히 하고 그냥 뒤에 뭐 앞뒤 돌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이네요. 토의하여 해결해요. 토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토의에 활발하게 참여해 봅시다. 그랬어요. 우와, 애들이 뭐 놀랐어. 왜 이렇게 놀란 거지? 왜 이렇게 뭔가 좀 축구하나? 뭔가 이렇게 놀랐어. 파이팅이 넘치는데? 공이 막 날아갔나 봐. 공이 메시요? 완전 손흥민인가벼? 뻥 찼나 봐, 뻥.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1학년 동생이 집에 가다가 공에 맞았대. 어허, 빠르게 피하지 못했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공을 세게 찼나 봐. 큰일 날 뻔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 뭐? 뭐라고? 무조건 축구를 못하게 할 수 없어.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투명 공으로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뭐 가장 그런 효과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뭐 어떤 거 배우냐면 이번 단원에서 뭐 토의의 뜻과 필요성을 알고 토의의 절차와 방법, 토의의 주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고 글을 읽고 토의하고 알맞은 주제를 정해서 의견을 나누고 애들이 와야 알맞은 주제를 정해서 의견을 나누지. 지금 애들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유 진짜. 그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의 뜻과 필요성 알기. 두둔. 시작.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봅시다. 뭐라고 나오나 봐. 알립니다. 알립니다. 1학년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 정한 거지? 나도 처음 보는데. 이거 뭐야? 날치기야, 날치기? 자,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하나 봐. 지난번에 1학년 동생이 운동장에서 축구공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막으면서 운동장을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학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운동장을 못 쓰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1학년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을 피해 축구를 하는 시간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어떤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글씨가 악필이기 때문에 또 다시 키보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냐면 운동장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죠?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림 가와 글의 나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글 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결정을 했어, 그치? 누군가가 빡 결정을 하고서 그냥 알려준 거야.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됐어? 지금 말은 예쁘게 하고 있지만 엄청 화가 난 상태야. 엄청 화가 난 상태라고. 근데 2번은 어때? 나구나, 나. 글 나는 친구들이 의견을 막 얘기하고 있어.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얘기를 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 한번 써볼까요? 그림 가는 에서는 알림 글로 결정된 내용을 전달했고 그냥 전달 빡 한 거야. 그지? 전달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림 나에서는 좀 길게 하자. 그림 나에서는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장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어떻게 의논하고 있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짧겠다 야. 그림 나처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내가 그냥 이렇게 해라 딱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뭔가 내 의견이 직접 수용되진 않더라도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문제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얘들은
막 운동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막 딱 당한 거지 막. 근데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아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보다 결정된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해서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아 맞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급 물품이라는 게 있거든. 학급 물품. 학급 물품. 그러니까 학급 물품을 주문을 할 때 이게 한 반에 얼마씩 학급을 위한 물품을 사라고 이제 예산을 준단 말이야.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줘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요한 거를 구매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남으면 TV를 켜고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 교실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 뭐 게임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게임도 좋은데 어떤 게임이 좋을까 얘기하면 뭐 할리갈리랑 젠가는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 이런 게임도 있는데 이런 게임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선생님 우리 반에는 연필깎이가 부족한데 연필깎이를 좀 더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뭘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당연히 아 우리가 결정한 내용으로 물건을 사는 거니까 결정된 내용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런 건 되게 좋은 점이죠. 봐봐요.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 어떤 문제를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토의라고 합니다.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도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토의를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써보도록 일상생활에서 토의를 해야 하는 까닭 한번 정리해 줄게요. 선생님이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위에서 나왔지만 뭐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토의를 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런 거지. 물론 육아를 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다른 거 쓰세요. 육아를 할 때 누가 오늘 아가랑 자는가? 물론 아가랑 자는 거 되게 좋아요. 하지만 아가랑 자면은 밤 시간을 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랑 자는 것도 되게 좋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에서 가족끼리 가족 여행을 가는 장소를 결정할 때 그죠? 선생님은 어디 가는 게 좋은데 뭐 누구는 어디 가는 게 좋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거 뭐 학급 물품을 구입해야 할 때 선생님은 이럴 때 얘기한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아이 진짜 이럴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오늘 되게 짧죠, 그렇죠? 오늘 야 역대급으로 짧은 것 같은데 국어 요즘에 되게 길었는데 오늘 한 차시짜리라서 얘 이거 뭐야 얘 왜 이래 한 차시짜리도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우리 반 친구들은 그냥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찍어주시고요. 또 뭐 이거 한번 찍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했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안녕.